2회 연속 한일전 A매치 0대3 참패, 그리고 벤투호의 동아시안컵 4연패 실패로 그의 처참한 민낯이 드러났다. 벤투가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7일 일본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2 동아시아 축구연맹 2-1 챔피언십 최종전에서 일본에게 0대3으로 완패했다. 무승부만 거둬도 동아시안컵 4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던 한국은 일본전 완패로 2승 1패를 기록하며 2위로 밀려났다. 일본은 2승 1무를 기록하며 2013년 대회 이후 9년 만에 우승을 거머쥐었다. 경기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지만 참담한 결과가 반복되는 벤투호 경기의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그의 지도력 문제다. 아무리 일본 축구가 강해졌다고 해도 1년 사이에 3골차 완패를 2번이나 당하며 같은 결과를 반복한다. 학습 효과가 있을 법도 한데 실수가 반복된다면 그게 감독의 무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과연 그가 국가대표 감독을 맡을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벤투는 부임 이후 후방 빌드업을 통하여 경기를 지배하는 점유율 축구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벤투식 빌드업과 점유율 축구가 강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일본전에서도 똑같은 방식이었다. 하지만 미드필드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에 막혀 패스는 최전방까지 전달되지 못했고 상대의 압박에 공을 빼앗겨 위기를 맞는 경우가 잦았다. 세계 무대에서는 한국보다 빌드업 기술과 점유율 축구에서 우세한 팀들이 수두룩하다. 지난 6월 남미 강팀들과 격돌한 A매치 4연전은 벤투호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복선이었다. 특히 한국은 브라질과의 첫 경기에서 유럽파까지 포함한 최정예 멤버를 가동하고 상대의 수준 높은 전방 압박과 개인 기술을 당해내지 못했다. 일본전은 유럽파만 빠진 제2의 브라질전이나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훨씬 오래전부터 꾸준히 빌드업과 점유율 위주의 축구를 추구해왔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피지컬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강점이던 압박과 스피드까지 보완하는 추세다. 한국 축구는 이미 벤투 이전부터 전임 감독들이 꾸준히 빌드업 축구를 시도해왔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강팀들을 만났을 때는 한계를 노출했다. 오히려 투박하지만 저돌적인 한국 축구 특유의 장점마저 희석되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전방 압박이라는 빌드업 축구의 파회법이 이미 수차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벤투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일전 참사에 이어 팬들의 분노의 활용점정을 찍은 것은 인터뷰에서 드러난 감독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수 탓을 했다. 선수 실수를 탓하고 비교하며 일본이 23세 이하 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상충되는 구차한 자기 논리를 내세우는데 열중했다. 더구나 굴욕적인 참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경기를 했다. 일본이 잘했다 등과 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또한 은연중 일본의 우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아 모두를 공분케 했다. 또 우리도 최선을 다했으나 실수가 잦았다. 이런 경기에서 실수가 잦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벤투는 4년 동안 지휘봉을 잡은 한국 축구 역대 최장수 감독이다. 그동안의 대표팀 사령탑 중 벤투만큼 좋은 조건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으며 감독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이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월드컵이 4개월 남은 지금 자신의 문제보다는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선수 탓을 하고 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벤투 감독의 지도력을 냉철히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만 한다. 지도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다. 월드컵은 증명하는 자리다. 감독이라면 자신의 전술에 책임을 져야 하고 좋은 자리로 증명해야 하는 자리다. 그래서 그 많은 연봉과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제 벤투는 변명과 핑계 대신 결과로 증명해야만 한다. 오늘의 이슈를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